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3분 안에 삭제하는 시스템을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검색어 입력부터 검출까지 한두 시간 걸리던 것을 3분으로 단축했고 24시간 추적도 가능합니다. 조선시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각종 지리 정보를 넣은 대동여지도 목판본이 일본에서 환수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1864년 제작된 목판본 여백에 조선시대 교통로 등 지리 정보를 적어 넣은 것으로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국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영국 탄소 국경세가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부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쏟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거나 식도가 따갑거나 체한 느낌을 받았다는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그러나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먼저 송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사이언스 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현재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치료비와 검사비도 순차적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7월쯤 2단계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검사 역시 대부분 유료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무료 제공되온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유료합니다. 우선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1단계에선 검사와 입원, 치료비 모두 무료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서울역 등 전국 18곳에서 운영하던 임시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기 때문에 검사는 보건소 등 전국 500여 개의 선별진료소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입원 치료비와 약값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오는 7월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에 들어가면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마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비는 대략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감염 취약층 등 일부를 대상으로 건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을 유지하되 정부가 일괄 구매하는 치료제는 2단계에서도 무료 공급합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국가가 무상 공급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제약시장을 통한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3단계로 전환하면 남은 중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도 종료되고 치료제도 건보 체계로 전환돼 개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백신도 올해는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지만 내년엔 무료 접종 대상자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 대상 무료 접종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무료 접종 대상도 정하게 됩니다. 저소득자와 중소업체 대상으로 지급되는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1단계까지만 지원하고 2단계부터 종료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노동인구가 많은 울산에 전국에서 11번째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세워집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울산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태화강을 따라 자리 잡은 33,000제곱미터 부지. 폭죽이 터지며 병원 건립 공사 시작을 알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이 울산에 들어서는 겁니다. 지상 8층, 지하 2층으로
30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부지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마련했고 건축비 등엔 국비가 투입됩니다. 18개 진료과를 갖춰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재활전문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까지 함께 들어섭니다. 어린이 재활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500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병원이 완공되면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상황에서 감염병 전용 병상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건립되면은 산업재해 환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반 진료 등의 양질의 공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기간 산업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울산은 크고 작은 산업재해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2026년 개원하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산재 환자의 재활을 돕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국이 철강 등의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응 방안을 내놓습니다. 더 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현지 시간 30일 영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강화 전략을 담은 그린데이를 발표한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겁니다. 더 타임스는 영국 탄소 국경세가 EU와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적 제품이 첫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미국 IRA 위험 대응 방안도 들어갑니다. 네, 봄꽃이 싱그러운 풍경 보셨는데요. 같은 봄날이지만 수목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버드나무와 억새가 우거진 전북 전주 한옥마을의 생태 하천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하천을 두고 요새 전주 시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천은 전주 도심을 관통해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24km 길이의 하천입니다. 또 아주 깔끔하게 차로 잰 듯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 모를 들꽃과 들풀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YTN 리포트 영상은 5년 전 또 그리고 최근 얼마 전까지의 전주 천변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이 버드나무와 또 억새 군락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게 더 나은 모습인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겠다며 하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억새와 갈대가 있던 일부 구간은 완전히 정리돼 곳곳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버드나무들은 밑동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둔치에 남은 나머지 나무도 모두 베이게 됩니다. 무차별할 버드나무 골목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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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민단체는 야생동물 보호나 홍수기 재해 대비 또 도시 미관까지 어느 하나 챙기지 못한 생태 참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관 협의로 하천을 관리해온 전주시 조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거에 협의도 않고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전 하천 정책과는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다. 내지는 본인의 어떤 개발 시장의 이미지를 더욱더 굳히겠다.
뭐 이런 태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전주시는 하천의 치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자연하천 유지하면서 환경과 이수에 너무 치중했다 봐서 재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전체 제거하는 걸로.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시민사회와 하천 관리 방향을 협의하겠다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 데다 이미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는 노릇. 자연 생태 하천을 자랑하던 전주천에 생긴 깊은 생채기만큼이나 전주 시민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는 사례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쏟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는 포털 사이트 등에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했다는 사례들이 올라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러 사이트에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거나 식도가 따가웠고 체한 느낌을 받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구토의 원인으로 토마토가 덜 익었을 때 발생하는 독성 성분인 솔라닌을 꼽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거나 메스꺼움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 과수작목이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제철보다 석 달 정도 이르게 애플망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빨리 생산한 덕분에 500g 한 개가 무려 6만 원에 낙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아열대 작물 특화단지가 들어선 전남 강진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탐스럽게 익은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느 망고보다 석 달 정도 일찍 출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기 수확하는 거하고 7, 8월 달에 나오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 수확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저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해서 10년 만에 금년에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최 대표는 이론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찾아가는 등 갖은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일찍 애플 망고를 수정시켜 꽃을 피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망고는 서울에 있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500g 한 개가 무려 6만 원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물빠짐과 병해충 관리 등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큰 힘이 됐음은 물론입니다. 히트펌프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여름에 저온을 처리하고 또 겨울에는 온도를 높이는 가온 처리를 통해서 애플망고를 조기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판로 확대와 포장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재배 작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적합한 지역이 우리 강진입니다. 그래서 소득도 높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가수 재배를 열대 가수 재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80여 농가가 6만여 헥타르에서 한 해 생산하는 10가지의 아열대 과수 생산량은 340여 톤. 전남에서는 아열대 과수 특화 상표도 만들어지는 등 기후 변화로 아열대 과수와 채소 재배 면적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조선시대 교통로 등 상세한 지리 정보를 손글씨로 적어놓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본이 일본에서 환수돼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최근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을 통해서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대동여지도 갑자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는 목록 한 첩과 지도 22첩 등 모두 23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풍식으로 접을 수 있고 펼칠 경우 길이 약 6.7m, 너비 약 4m에 달합니다. 1864년 제작된 목판본을 색칠하고 지도 여백에 대동여지도의 저본,
즉 기초자료인 동여도의 지리 정보를 적어놓은 것으로 목판본 대동여 지도의 한계를 보완한 첫 판본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상물 검출 시간이 2시간에서 3분으로 단축돼서 피해 확산 차단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최유정 기자입니다. 직장인이었던 24살 A씨. 평범했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겁니다. 길거리를 다녀도 이 사람이 나를 봤을까? 나의 그 피해물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극진한 우울증도 앓고 지금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가해자는 처벌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삭제해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은 끊임없이 재유포됐습니다. 개 하나 처벌된다 해서 제 피해물이 그만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고소를 하고 아무리 한 달에 몇 번씩이고 경찰에 가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돋보이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영상물을 찾아냈는데 이젠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버튼 한 번만 눌러 피해자와 관련한 모든 영상물을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여러 대 구성해갖고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기법을 적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 콘텐츠의 수많은 링크 사이트나 SNS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기법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색어 입력부터 검출까지 한두 시간 걸리던 게 3분으로 단축되고 24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피해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2,500건 가까이 삭제했는데 올해는 25,000건까지 지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센터 상담 전용 직통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계약을 체결해서 10년에 걸쳐 약 2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자재 제작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주기기란 핵분열로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한 열을 이용한 증기 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 등을 의미합니다. 각각 2032년과 2033년 완공 목표인 신한울 3, 4호기는 상반기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이르면 7월에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 정지 공사 착수를 추진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미국이 먼저 인도 청구를 했지만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한 권도영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몬테네그로를 관할하는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회견 전날 몬테네그로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권 대표의 조속한 송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i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권 대표 등이 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압수한 이들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는 한미 양국이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는 코바치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이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바치 장관은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근 검찰의 구금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 등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들로 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송환은 어느 국가로 가든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경찰이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연방경찰청을 방문해 한국-캐나다 경찰청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초국가범죄, 테러, 마약 등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분야를 확정하고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드디어 모레 개막합니다. 무려 7달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하는데요. 내일 물 위 무대에서 열리는 화려한 개막식 등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 한복판에 마련된 무대에서 막바지 예행 연습이 한창입니다. 도시가 거대한 정원으로 변신한 전남 순천. 박람회장 사이로 난 길마다 향긋한 꽃과 싱그러운 풀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정원의 산다를 주제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합니다. 어딘가에는 이 탄소를 저감해주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순천이고 이 정원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크기만 19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여기에 경관정원 330만 제곱미터까지 더하면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탈바꿈한 셈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7달 동안 봄과 여름, 가을을 거치며 무려 3,500만 송이 꽃이 피고 집니다. 10년 전 정원 박람회와는 달리 색다르면서도 순천만의 색깔을 입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홍수에 대비해 만들었던 조류지는 봉우리 2개가 돋보이는 잔디 광장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가로지르던 아스팔트 도로도 풀과 모래를 입혀 누구나 편히 걷는 길이 됐습니다. 함께하는 정원, 회복하는 자연, 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한 겁니다. 이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일이었는데 자연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 두루미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생태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관람객 800만 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의 정확도와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계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거미다리에 있는 감각기관과 흡사한 정밀한 센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거미다리 센서를 개발한 연구진과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